안녕하세요.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세요. 교재에서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은 꼭 보시고요. 디자인 탭을 눌러주세요. 페이지 설정을 누릅니다. 슬라이드 크기에서 화면 슬라이드쇼를 A4 용지로 바꿔주세요. 슬라이드 시작번호 1 상태 슬라이드 가로 상태로 확인을 눌러주세요. 보기 탭을 눌러주고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해주세요. 왼쪽에 목록에서 1이라고 써있는 제일 위에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주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날짜와 바닥글이라는 것은 드래그해서 선택해주고요.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삽입 탭을 눌러주고요. 그림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림 파일이 저장된 내 문서 ITQ 픽처 폴더로 이동을 했습니다. 전체 구성에서 지정된 하단 로고 파일 logo.jpg 파일을 삽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림 도구 서식 탭에서 색 눌러주고요. 투명한 색 설정, 그리고 배경색 클릭해서 투명하게 만들어주세요. 크기 조절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하단으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삽입 탭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머리글, 바닥글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탭에서 슬라이드 번호만 체크, 그 아래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 그리고 모두 적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른쪽 하단에 샵 표시가 있죠. 선택을 해주고요. 홈 탭 가지고요. 글자 크기를 16포인트 지정하고 글자색 검정을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제목이 표시되는 도형을 그리도록 할게요. 이제 삽입으로 가서 도형을 선택할게요. 뒤쪽에 있는 도형을 먼저 그려주도록 합니다. 마우스로 적당하게 그려주고요. 다시 삽입 도형으로 가서 이번엔 앞쪽에 나오는 도형을 선택해서 그려줍니다. 마우스로 역시 드래그해서 그려주고요. 크기 조절해 주세요. 앞쪽의 도형은 서식, 회전해서 상하 대칭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두 개의 도형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윤곽선을 색상 검정, 그리고 윤곽선의 두께는 얇은 것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뒤쪽의 도형만 선택을 해주고요.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색상은 조금 어두운 색, 그리고 앞쪽에 다시 도형 채우기, 색상을 조금 밝은 색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려져 있는 제목이 나타나는 텍스트 상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앞으로 가져오길 해주세요. 그리고 앞쪽에 도형과 맞춰주고요. 이제 홈 탭으로 가서 글꼴은 도둠, 그리고 글자 크기는 40포인트, 글자 색은 파랑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왼쪽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 탭으로 가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주세요. 왼쪽에 슬라이드 1번 써있는 있는데요. 클릭 한번 해주고 엔터키를 눌러서 6번까지 만들어 주세요. 이제 파일 저장할게요. 저장하기 버튼 누르고 저장해야 될 폴더로 이동을 해서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해서 파일을 저장해 주세요. 이제 1번 슬라이드 선택하고 슬라이드 내의 모든 내용 딜리트로 지워주고 조건대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도형 편집을 할 건데요. 우선 불러올 파일을 보도록 합니다. 그림 3.jpg를 보면은 출력 형태에서 보면 오른쪽 그림에 해당되는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른쪽 도형을 만들 건데요. 처음에 삽입 도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도형을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잘 모른다면 원형 또는 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작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모양을 만들기가 어렵다면 그냥 도형 상태에서 전편집을 하지 말고요. 서식, 도형 채우기, 그림에서 그림을 미리 불러와 주고 그림이 보여지는 상태에서 전편집을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편집을 실행을 해주세요. 검은 점 나타났죠? 검은 점 추가는 이 테두리 선에서 클릭만 해도 바로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전편집에 대해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만들어진 검은 점을 클릭을 하면 점이 없어집니다. 컨트롤 Z는 방금 전 명령 취소고요. 양쪽에 이렇게 하얀색 사각형 점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Shift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동일하게 이렇게 직선 형태로 가로 세로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조절하면 한쪽 방향만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문제는 도형 만들기가 좀 어려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만들도록 할게요. 화면은 조금 빨리 돌리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만드는지는 보기 쉽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쉽게 만들어졌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작업하는 게 쉬운 분도 있고 그냥 도형 상태로 작업하는 게 쉬운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작업을 자꾸 연습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 도형 효과로 가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림 서식으로 가서 채우기에서 도형과 함께 회전이라는 곳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닫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회전으로 가서 좌우 대칭을 해주세요. 이제 크기 위치 조절, 회전도 필요하다면 회전도 적당히 해주시고요. 맞춰주면 되겠죠? 이제 워드 아트 삽입할게요. 삽입에서 워드 아트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거 선택을 해서 만들게요. 아래쪽으로 적당히 이동을 시켜놓고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입력하고 ESC키 눌러주고요. 홈 탭으로 가서 글꼴 지정할게요. 도둠으로 변경, 그리고 글자 크기 변경할 필요 없고요. 굵게라는 것 속성 지정되어 있고 다른 선택은 없애주세요. 그리고 글자 색깔은 검정으로 변경해주세요. 글자의 테두리가 지정되어 있는 게 보이고 있죠?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가서 워드 스타일에서 글자의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지정하거나 윤곽선 없음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텍스트 효과 눌러주시고요. 반사는 2분의 1 반사 4포인트 오프셋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텍스트 효과에서 변환 눌러주고요. 위로 계단식이라는 걸 찾아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치 크기 조절해주세요. 이제 그림 삽입할게요. 삽입에서 그림 눌러주고요. 로고 2.jpg 파일 삽입해주세요. 그리고 그림 도구 서식에서 색 선택하고요. 투명한 색 설정, 그리고 배경색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 위치 조절해주세요. 이제 슬라이드 2로 가서 제목 목차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텍스트 상자 선택해서 그냥 딜리트 키로 지워줍니다. 도형 삽입을 위해서 삽입 도형을 가지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도형 선택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다시 삽입 도형으로 가서 왼쪽에 나타나는 도형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회전시켜서 위치 조절해주세요. 왼쪽의 도형은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조금 진한 색, 그리고 바로 뒤의 도형은 방금 전보다는 살짝 옅은 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개의 도형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도형 윤곽선의 색깔은 검정, 그리고 윤곽선의 두께는 얇은 것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꼴 지정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쪽에 나타나는 글꼴 텍스트 상자 삽입부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글자 숫자 1 입력하고 ESC키 눌러주세요. 가운데 정렬해 놓고요. 그리고 다시 3개 모두 다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은 굴림 지정해 주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 색깔은 검정을 지정을 해주세요. 숫자 1 써있는 텍스트 상자만 살짝 옆으로 해서 위치를 맞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모두 블록 설정하고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같은 간격으로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글자 수정과 입력을 해주세요. 마지막 글자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실행해주세요. 현재 문서 선택을 해주고 슬라이드 6 선택 확인해주세요. 이제 그림 삽입할게요. 삽입에서 그림 눌러주고요. 해당된 그림 5.jpg 삽입합니다. 그리고 그림 도구 서식에서 자르기 선택을 해주고 해당된 그림만 나타나도록 드래그를 해서 자르기를 해주세요. 다른 곳 클릭해주면 자르기가 끝나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조정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S를 누르고 슬라이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제목 입력하세요. 아래 텍스트를 입력하시오 클릭을 해주고요. 첫 번째 영문 글자 입력하세요. 엔터키를 누르고 탭키 한번 눌러주고 두 번째 문장 입력해 주세요. 이제 첫 번째 문장 블록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머리 기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홈 탭에 가서 글꼴 굴림 지정하고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하고 줄 간격 1.5를 선택. 글자 색깔은 검정이 맞고요. 다음으로 아래쪽 문장도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머리 기호에서 변경할 문단 기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홈 탭에서 글꼴 굴림, 그리고 이번엔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다른 속성 없고요. 글자 검정색, 그리고 줄 간격 1.5줄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도형 서식에서 이 텍스트 상자 크기 변해도 글자 크기는 변경되지 않도록 자동 맞춤 안함을 선택을 하고 닫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위치 조금 조절해 놓을게요. 그리고 크기도 좀 조절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텍스트 상자 하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은 한글로 수정을 해주세요. 글자에 대한 속성 모두 다 변경되어 있는 상태니까 따로 바꿀 필요는 없겠죠. 너비만 살짝 조절해서 출력 형태하고 맞게 보이도록 조절을 합니다. 상단에 영문 텍스트도 미리 조절을 해 놓겠습니다. 이제 동영상 삽입할게요. 삽입해서 비디오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동영상 삽입합니다. 삽입된 동영상 크기가 다르게 되어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해주고 위치 맞춰주세요. 비디오 도구 재생 탭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시작 클릭할 때 선택하고 자동 실행, 그리고 반복 재생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S로 저장하고 슬라이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제목 입력하세요. 아래에서 표 삽입 클릭해주세요. 열 개수는 2로 지정하고요. 그리고 행 개수는 6행으로 지정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표 만들어진 상태에서 바로 디자인 탭으로 가고요. 제일 왼쪽에서 머리글행의 체크를 없애고 줄무늬행의 체크를 없애주세요. 그리고 표 스타일 목록에서 테마 스타일 1 강조 4 선택을 해주세요. 테두리 색이랑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셀 병합을 할 곳 먼저 선택할게요.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병합, 밑에도 똑같이 드래그 해주고 셀 병합, 나머지 셀 병합까지 완료해 주세요. 그리고 ESC 키 눌러서 표 전체 선택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홈 탭으로 이동하세요. 도둠으로 글꼴 지정하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예요. 그리고 다른 설정 없고 글자색은 검정색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표 내용 입력해 주고요. 내용을 입력하고 보니까 정렬이 필요하죠. 자, ESC 키를 한번 눌러주고요. 그리고 홈 탭에서 가운데 정렬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텍스트 맞춤 선택, 위쪽으로 되어 있는 걸 중간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이제 표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도록 합니다. 이제 표 위에 있는 도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뒤쪽에 진한 도형부터 만들게요. 삽입, 도형을 눌러주고요. 첫 번째 도형 선택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다시 삽입 도형에서 두 번째 도형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앞쪽의 도형은 도형 채우기에서 조금 밝은 색으로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뒤쪽의 도형 선택을 하고 도형 채우기에서 방금 전보다는 조금 진한 색으로 변경을 할게요. 그리고 두 개 도형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서식에서 도형의 윤곽선을 색깔 검정으로 해도 되고요. 현재 색깔 그 상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검정으로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윤곽선의 두께는 얇은 것으로 선택해야 되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앞쪽 도형에 글꼴 지정해야 되니까요. 이 상태에서 홈으로 가서 글꼴 지정을 할게요. 도둠에 18포인트, 다른 속성 따로 없고요. 글자 색깔 검정 지정을 합니다. 이 상태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글자 입력하세요. 다시 표의 왼쪽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선의 윤곽선도 지정을 해야 되니까 새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컨트롤 D로 복사를 한 다음에 이것 모양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 그리고 왼쪽에서 도형 삽입해 보면 도형 모양 변경이 있죠. 자, 원하는 모양으로 변경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회전이 필요하죠. 그리기 도구 서식, 회전해서 좌우 대칭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다시 크기 조절하고 글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도형 변환을 하면 설정을 따로 할 게 없어서 편하죠. 자, 그런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두 개 도형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눌러주고 그라데이션 선택, 그리고 밝은 그라데이션에서 지시되어 있는 선형 아래쪽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색상을 좀 어둡게 하고 싶다면은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제일 아래 기타 그라데이션 선택을 하고 제일 왼쪽에 있는 것 색을 진한 색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따로 지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일부러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을 입력하세요. 아래에서 차트 삽입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세로막대형, 묶은 세로막대형 선택, 확인을 눌러주세요. 엑셀 창이 나타나면 차트 아래에 있는 표 내용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글자를 입력하고 파란색 테두리를 조절을 해줍니다. 아래 내용 삭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엑셀 창을 닫아주세요. 차트에 표가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레이아웃 탭으로 먼저 가지고요. 그리고 데이터 표를 선택, 세 번째 걸 선택해서 표가 나오도록 해주세요. 표가 중학교 대학원이 왼쪽에 나타나야 되는데 상단에 나타나고 있죠? 다시 디자인 탭으로 가서 데이터 선택을 눌러주세요. 데이터 원본 선택해서 행렬 전환 한번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엑셀 창은 그냥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표가 바뀐 게 보일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범례는 표시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도 되고요. 그리고 레이아웃 탭에서 범례 없음을 선택을 해도 됩니다. 이제 차트에 대한 속성 지정할게요. 차트 도구에 서식으로 간 다음에 도형에 채우기 노란색을 지정을 하세요. 그리고 테두리가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테두리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외곽선, 윤곽선이죠. 윤곽선 색깔 검정, 그리고 윤곽선 두께는 얇은 거로 되어 있으니까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트 전체에 대한 글꼴 지정되어 있죠. 홈 탭에서 글꼴 도둠 16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색은 모두 검정으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차트 위쪽은 살짝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트 안쪽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곳 그림 영역이에요. 클릭을 한번 해주고요. 다시 차트 도구의 서식 탭으로 간 다음에 도형 채우기 흰색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로 눈금선이 보이고 있는데 이 눈금선 안 보여야 되거든요. 다시 차트 도구 레이아웃으로 가서 눈금선, 가로, 눈금선의 없음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차트 제목을 만들게요. 레이아웃에서 차트 제목, 그리고 차트 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 제목 입력하세요. 글자 입력했다면 ESC 한번 눌러주고요. 홈 탭으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궁서로 지정하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되어 있으니까 따로 설정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글자의 색깔 검정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차트 도구 서식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현재 테두리가 없는데 테두리 윤곽선 검정색 지정, 그리고 윤곽선의 두께는 현재 얇은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형 효과 누른 다음에 그림자 선택해 주고요. 오프셋 위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데이터 서식에서 대학원 석박사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붉은색 계열이죠. 이 그래프를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꺾은 선형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서 차트 모양을 변경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차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하고 보조축으로 변경을 하고 닫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독일의 대학원 석박사에 해당되는 부분만 값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해당 부분만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이동시켜도 되고요. 그리고 레이아웃에서 데이터 레이블 위를 선택을 해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차트 왼쪽에 세로축 숫자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축 서식 대화 상자 나타났죠. 숫자 오른쪽을 보면은 눈금선이 보이고 있죠. 주눈금 바깥쪽 되어 있는 걸 없음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아래 0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이픈으로 나타나고 있죠.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변경을 해주면 0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0부터 20단위로 120까지 지정되어 있고 다른 것 축 옵션에서 변경할 거 없죠. 닫기를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다시 숫자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축 서식이 나타나죠. 축 옵션에서 이번에는 숫자 왼쪽에 눈금선 나타나 있어야 되죠. 역시 제일 아래 0으로 표기되어야 되는 부분이 하이픈 나타나죠. 표시 형식 눌러주고 일반으로 변경해 주세요. 0에서 50까지 50단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문제는 70단위로 변경을 해야 되죠.
최고 크기도 280으로 변경해야 되니까요. 순서대로 하도록 하죠. 최소값은 0으로 놔두고요. 최대값 자동을 고정으로 선택하고요. 28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주 단위는 자동을 역시 고정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단위는 70 단위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변경된 거 보일 겁니다. 이제 닫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도형을 삽입을 할게요. 삽입해서 도형 가서 해당 도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홈으로 가서 글꼴 굴림으로 변경해 주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해 주세요. 다른 속성 지정 없고 글자색만 검정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다시 그리기 도구 서식으로 가서 도형의 채우기는 지정된 파란색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투명도 50% 지정을 위해서 다른 채우기색 선택, 사용자 지정에서 투명도 50을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선택, 그리고 두께, 얇은 것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입력하세요. 글자에 대한 정렬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ESC 먼저 눌러주고요. 밑에 줄이 안 보인다면 크기를 조금만 더 키워주면은 글자가 제대로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홈에서 글자에 대한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텍스트 맞춤도 정렬이 필요하다면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S로 저장하고 6번 슬라이드 제목을 입력하세요. 아래 눈금 상자는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고요. 그리고 삽입에서 도형을 선택하고 왼쪽 커다란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같은 도형을 하나 더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 도형은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회전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좌우 대칭 다시 한번 회전해서 상하 대칭을 해주세요. 오른쪽 도형은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색상 조금 밝은 색으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도형의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지정을 먼저 하고요. 다시 윤곽선의 두께는 2와 4분의 1 포인트로 조금 두껍게, 다시 윤곽선의 대신은 파선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왼쪽 도형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도형 채우기 색깔, 이번에는 오른쪽보다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도형 윤곽선 색깔 역시 검정색, 그리고 도형 윤곽선의 두께는 얇은 것으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왼쪽의 도형 컨트롤 D로 복제를 하나 해주고요. 크기를 조금 줄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변경으로 모양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홈에서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글자 색상은 검정으로 지정을 하고 글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뒤에 배경 도형과 그림 색깔이 동일하니까요. 색깔만 먼저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도형 만들기 전에 커다란 도형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컨트롤 D로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글자는 필요 없으니까 우선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도구 서식, 그리고 도형 모양 변경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해주세요. 이제 크기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회전부터 필요하니까 회전부터 조절하겠습니다. 크기와 모양 변경 조절을 완료를 해주세요. 이제 앞쪽의 도형들을 만들 텐데요. 뒤쪽의 도형이라 선택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색상은 변경을 해 놓도록 할게요. 이제 왼쪽의 도형들은 복사를 해서 위치를 대충 맞춰 놓고요. 그리고 도형 모양 변경으로 모두 변경을 하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뒤집으면서 글자가 뒤집힌 경우 있을 거예요. 글자를 도형에서는 지워버리고요. 글자색이 흰색으로 변경돼야 되는 경우도 선택을 해서 글자색 흰색으로 변경해 주세요. 오른쪽에도 하단에 도형 만드는 게 있는데 위에 스마트 아트가 있으니까 오른쪽은 다음에 다시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것들 색상 모두 변경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상단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는 도형이 아닌 삽입 스마트 아트를 선택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거는 프로세스형 쪽에서 찾아보면 비슷한 모양이 있습니다. 선택,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스마트 아트 스타일을 변경을 할 건데요. 지시대에 있는 것처럼 3차원의 광택 처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색상은 변경을 해도 되고요. 그 상태로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살짝 변경을 했고요. 크기 위치 조절해 놓도록 할게요. 홈으로 가서 글꼴 지정을 해줄게요. 굴림, 그리고 글자는 18포인트, 엔터, 그리고 글자색은 검정으로 나오도록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용 입력하세요. 다음 스마트 아트 삽입할게요.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 클릭을 해주고요. 이번엔 목록형에서 모양을 찾아볼게요. 선택,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거에 대한 스마트 아트 스타일을 지시대에 있는 것처럼 3차원의 만화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색 변경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크기 조절, 위치 조절까지 해주는데요. 저희 지금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가 3개까지는 필요가 없죠. 딜리트 키로 지워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다시 홈으로 가서 글꼴 굴림 지정, 글자 크기 18포인트 지정을 해주고 글자에 대한 색상 우선 검정으로 변경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것만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 선택이 안 됐죠. 자, 이런 경우에 ESC 키를 한번 눌러주고 다시 한번 설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2개의 상자는 글자색이 흰색이 지정이 돼야 되죠. 자,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보세요. 이제 다시 왼쪽에서 도형을 복사를 해서 다시 아래쪽에 도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든 도형도 역시 색상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화살표 만들어야 되겠죠. 삽입에서 도형 가서 이제 지식관리에서 인적 자본으로 화살표를 연결할게요. 삽입에서 도형 선택하고요. 그리고 구부러진 화살표 연결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식관리 상단 마우스 가져다 놔준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인적관리 상단에서 마우스를 놔주세요. 바로 이 상태에서 도형 서식 눌러주고요. 그리고 시작 종류, 동그란 형태, 끝 종류, 삼각형 형태, 그리고 닫기를 눌러주고요. 굵기가 너무 얇은 상태죠.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도형 윤곽선, 두께 2와 4분의 1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수정이 완료됐다면 왼쪽 도형 드래그해서 컨트롤 G로 그룹 설정해주고요. 오른쪽 도형도 드래그해서 컨트롤 G로 그룹 설정해주세요. 왼쪽 그룹 선택해주고요. 애니메이션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목록에서 밝기 변화라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 그룹 선택을 해주고요. 애니메이션 종류에서 나누기라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효과 옵션에서 세로 바깥쪽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곳 클릭해서 보면 1번, 2번 선택이 되어 있죠. 컨트롤 S로 저장하고 1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수정할 것 있나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럼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